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장의 핵심부터 짚어주세요. 네, 일단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종목별 빠른 순환매와 종목별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아침.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또 그룹핑이 된다면 섹터별로의 흐름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기기하고 게임주, 엔터주 이런 쪽들 계속 말씀드리고 인공지능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루닛이라든지 뷰노 등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에이비온이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거의 갔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목들은 게임주입니다. 지금 카카오엔터 25% 상승해 있고요. 펄어비스도 지금 6.7% 상승해 있습니다. 시프트업도 5% 상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지금 11,000원 상승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주도 NC소프트도 5,000원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삼성이 구글이랑 이제 확장현실 헤드셋 내년에 내놓는다는 얘기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확장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주들 다 급등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섹터주들 이스트소프트를 비롯해서 한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또 강세 이어가면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전쟁 이 부분이 계속 시작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먹거리들, 음식료들 일단은 필수 소비재 쪽에 시장의 시선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늘 농식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오리온도 계속 강세, 아시다시피 삼양식품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계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제 만기 영향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강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빠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약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 상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국향, 그다음에 뉴스 이슈에 시장이 좀 편중돼서 좀 강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흐름까지 좀 쭉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 파워가 좀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의료 AI 쪽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바닥 대비로 많이 올라왔고요. 뿐만 아니라 루닛이 거래가 많이 실리더라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좀 나오던데 지금 거래 대금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트 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봐야 될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칩 쪽이 이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할지 혹은 순환매에서 그 다음 타자를 예상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네, 그 부분은 계속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머스크 트레이딩이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딩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실 제조업은 원가 부담이라든지 환율 부담, 이런 부분, 관세 부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제조업은 거기서 약간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솔루션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들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컴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고 루닛과 뷰노도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보다 의료기기 쪽들이 사실 좀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내년에 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공지능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솔루션이죠. 이런 쪽들도 계속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루션 쪽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은 컨텐츠라든지 플랫폼 이런 쪽을 기반해서 계속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이쪽도 계속 내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확장 현실이든 뭐든 간에 게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고 게임도 지금 최악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서서히 내년도에 신작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종목들 특히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실적이 좋은 크래프톤과 시프트업도 마찬가지. 액션 스퀘어는 정형국이 리메이드에서 옮겨가면서 지금 벌써 상한가 계속 연상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오늘 급등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이고요.
일단 뭐 비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서 가장 좀 안정적인 쪽으로의 시장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이라 할지라도 이쪽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라면은 뭐 연말 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본다면 역시 재건 섹터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재건 섹터주도 지금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쪽들이랑 기계 쪽들 이런 쪽들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전쟁이 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대동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TYM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좀 기대하는 수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좀 계속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계속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내년에 계속 돈을 풀겠다, 내수 부양을 하겠다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섹터주들, 뭐 음식료도 그렇고요, 엔터주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들 화장품 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 계속 공략하는 전략이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고 무거운 기업들보다는 좀 스몰 사이즈이면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수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도 좀 맞는 그런 섹터주들을 계속 골라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최악이 지금 D램인데요. D램 쪽에도 좀 약간씩 변화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정말 최악이었던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쪽들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들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D램이라든지 비메모리 쪽들도 서서히 좀 바닥을 잡아낼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인 부분에서 좀 재선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최근 반도체 쪽에서는 ISC하고 SNS텍은 특히 중국의 수출 상당히 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날과 다르게 좀 종목을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슈 이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는 점을 좀 점수를 드리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조선, 원전, 방산 뭐 이쪽으로 조금은 무거운 종목군들 강했었는데,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소비재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균형은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제조업, 그나마 제조업이라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라든지 기계업 쪽 말씀드렸는데, 조선도 일단 고환율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고환율이 약간 좀 꺾이는 느낌이 나온다라면 조선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시프트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다고 조선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방산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동안에 좀 상승했었던 그 무게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의 폭에 있어서 좀 무겁다기보다는 좀 가벼운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렇다고 조선과 방산의 추세가 꺾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선택을 해보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뭐 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가벼운 쪽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비제조업적인 것들, 그다음에 빠질 만큼 빠져서 최바닥에 있는 것들, 이런 쪽들이 다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좀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도 최근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계속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안 오른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지수에 연동되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환율이 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긴다라면 지수 관련주들 쪽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중대형주 쪽들,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도 뭔가 계속 발표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노텍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고, 화학주들도 지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다른 화학주들도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악을 지내온 철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버려졌던 섹터주들한테 약간 굴뚝산업은 아니지만 IT 중대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낙폭을 보였던 쪽들한테서 좀 진입을 해야지만 수익률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방 리스크 관리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좀 못 갔던 쪽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바닥권대에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의료기기 쪽 계속 좀 좋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들도 일단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쪽에서는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미용기기 그동안 오래 쉬었거든요. 원텍이나 뭐 비올이나 뭐 LPR이나 다 클래시스나 마찬가지로 이런 미용기기 쪽들도 개인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 오래 받았던 섹터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찐 스크리닝이었습니다.